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이 함께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모두 다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궁금증, 섹터에 대한 궁금증 그 어떤 것이도 좋습니다. 전문가님에 대한 궁금증도 좋으니까요. 자유롭게 저희와 함께 대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고요. 구체적인 궁금증과 함께 또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좋은 이야기들 또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출석 체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100%님 또 WTN님께서 김정수 전문가님 머리 굿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미용실 다녀오셨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칭찬과 응원의 댓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레제비츠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방구석 챔피언님 맥가이버 정수쌤 빠샤 으라차차 가자 라면서 힘차게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한애경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투게더님께서 우리 토비에 대한 새 덕담도 남겨주셨는데 올해는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하세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연봉이 오르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승진이 과연 좋은 일일까? 라는 물음표를 그리게 되고요. 레제비츠님께서도 종목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김정수 전문가님이어서 혼날까봐 고민돼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안 혼냅니다. 누가 혼냅니까? 감히 우리 시청자분들 누가 혼냅니까? 다만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정말 조금 더 냉정하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 어느 때보다 그 냉정한 평가가 중요한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은 반등도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의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냉정한 판단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겁먹지 말고요. 보내주시고 익명 요청하시면 그것도 함께 받아드릴게요. 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봄님께서도 2부에도 출석 체크 손들어 주셨고 상록수님께서도 김정수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항상 시청하고 있어요. 라는 그 반가운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K미성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는 오늘 반도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시장 분위기 좋았고 외국인들 매수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 무엇을 샀느냐라고 들여다보면 오늘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또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의 시간이 하반기에는 조금 풀릴 거야 뭐 이런 예상들은 항상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오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반도체 종목들 지금부터 좀 담아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앞서 1부에서도 채팅창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또 시청자분들께서 나눠주셨는데 김정수 전문가님은 이 반도체의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타이밍이 빨리 찾아올까요?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네. 제가 반대로 한번 좋아요. 역질문 해드리고 싶은데 네. 반도체 관련돼서 질문하는 게 지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9월 달도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도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반도체와 관련돼서 제가 어떤 의견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글쎄요. 아, 기억이 잘 안 나세요? 네, 힌트 주세요. 힌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격대를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돈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종한다라고 하면서 네. 그냥 우리나라 1등이 아니라 글로벌 1등으로서 어떤 존재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막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헷갈리시죠? 한 번 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그리고 이제 좀 터닝 포인트가 나오니까 이제 네네. 최악은 좀 지나갔다.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는 얘기죠. 55,000원대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56,000원대도 있었고 57,000원대. 그쵸. 왜 그때 얘기 안 하고 하이닉스도 지금 9만 원 넘어서 한 92,000원 됐잖아요. 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가격대 85,000원 맞아요, 꼬리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2,000원. 삼성전자는 58,000원, 67,000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7만 원으로 최근에 가격을 좀 상향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반도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많이 살려면 쌀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왜 그때는 사람들이 비관적인 거에 혹하고, 맞아요. 왜 지금은 이제 사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돈으로 수량을 적게 사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게 비단 반도체만의 문제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너무 현상만 쫓아다니면서 거래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이게 비단 반도체만 이러지 않을 거고 배터리도 이럴 거고 맞아요. 바이오도 이럴 거고 언택트 네이버도 그럴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 진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좋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최근 보니까 많이 올라와서 이제 이거를 계속 앞으로 내가 주식 투자 인생을 할 거냐, 그걸로 살아남을 것 같냐, 이거에 대한 좀 깊은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여기에서 뚜렷한 결론이 서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좋은 의견이나 좋은 전략을 제시하더라도 체득이 잘 안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좋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58,000원 밑에 당연히 샀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85,000원 밑에서 파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던 거고, 치킨 게임 당연히 회복을 해줬어야 되는 거고, 92,000원도 당연히 지금 회복을 했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뭐 실적인지 하반기에 돌아설 것이다, 아니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이게 아니라, 그건 뒤내지는 뒷북이고, 그냥 85,000원 싼 거예요. 반도체 치킨 게임 때 밸류니까. 그래서 그 가격대에 살려고 했던 수요가 있었는데, 강하게 못 들어왔어요. 근데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주말 연휴 끼면서. 왜냐면, 관망했던 자금들이 네. 주식시장에 들어오려고 그동안 쟀었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연준 발언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 2,300대에서는 85,000원 정도에 너 머물러 있고 58,900원대 머물러 있다가 이번 한 2,400 갈 건데 이제 그 다음에 레벨업 돼야지. 그래서 자금이 붙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올라갔는지가 이제 뉴스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걸 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어떤 섹터나 업종이 좀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면 이제 뒤늦게 여러 가지 분석들이라든지 이유가 붙습니다. 하지만 그 섹터나 업종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업종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섹터와 그리고 내 종목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는 그 시각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매주 김정수 전문가님께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받는데 이걸 또 실전에 적용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양한 또 꾸준한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훈련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지금 이 시간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꿀팁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람개비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태백 주먹나무님께서도 2부에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사랑과 평화님께서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호두빵님이 나타났습니다. 붕어빵 계란빵님에 이어서 호두빵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라면서 또 인사 나눠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땅콩빵 굉장히 좋아하는데 땅콩빵님도 언젠가는 함께 해주고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왕님께서 반도체 얘기하시는데 반도체 종목 물어봐도 되나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든 좋습니다. 지금 바로 궁금한 내용들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카이로켓님 잘 오셨어요. 종목 상담 끝났죠? 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열어둘게요.
줄게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미반도체 살펴볼 거고요. 마왕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1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 가지고 계세요.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한미반도체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4.73%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 내내 이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13,72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딱 그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길게 보자면 최근에 좀 박스권의 흐름이 포착이 되지만 또 짧게 단기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또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또 어떤 전략을 또 짜야 요 수익을 조금 더 챙겨갈 수 있을지 한번 그 전략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다른 기업하고 좀 다르게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률을 보려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패키징 관련된 이 사업이요. 영업이익률을 보면 좀 남다릅니다. 2022년도 영업이익률이 한 36% 정도 나와요. 네, 2021년도가 영업이익률이 32.8%고 네. 영업이익률이 30%대에서 36% 제조업체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언택트 업체도 아니고 무슨 바이오 업체도 아니고 그죠?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네요.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10%대 내외 정도거든요. 그러네요. 10에서 15%. 근데 몇몇 섹터들은 이런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네. 덩치는 좀 작지만 고객사가 얘네들 함부로 못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쪽 분야에서.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 반도체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역할은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 정도는 항상 좀 나오더라. 요거 정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이 주식 보면 위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요 과정들이 뭐랑 똑같냐면 사실상 지수랑 거의 연동돼요. 예, 요거를 제가 지수랑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위에는 한미 반도체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그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게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한 6월달 요때부터 조정이 나오는 구간, 코스피가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재차 전저점을 깨는 구간, 그죠? 그리고 직전 고점까지 반등 나오는 이런 구간. 거의 연동되죠? 지수하고 거의 그냥 찰싹 달라붙어서 지수 올라가면 저도 올라갈 건데요. 지수 떨어지면 저도 좀 떨어져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같은 길을 가기 시작을 했던 주식입니다. 요 과정들이 2021년도 이제 한 1월달 요때부터 조금 더 이제 그 밀착되기 시작을 했죠. 그 전까지는 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시장이 3,300에서 한 2,700선까지는 한미 반도체가 반도체 섹터가 좀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높은 영업이익률이 가지고 있는 이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조금 더 그래도 너는 좀 괜찮아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도 좀 좋았지만 반도체보다는 이제 배터리나 그다음에 이제 P2E 게임 관련된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거의 뭐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주도주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먼저 좀 밀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바이오나 이런 애들하고 같이. 근데 반도체가 밀리는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너는 괜찮아. 이게 한미 반도체의 위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빠지고 전 마지막에 빠질게요. 왜냐면은 제가 이쪽 분야에서 넘버원인 거 아시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 달까지는 여기서 시장이 한 단계가 이제 더 빠져버리니까 한미 반도체 네가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너 빠져야겠다. 배터리는 뺄 수는 없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섹터에서 제일 위에 있었던 주식이고 네. 배터리 섹터는 전체적으로 시설 투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멘텀부터 시작해서 완전 시장 주도했던 상태니까 얘가 배터리한테는 밀린 거예요. 그렇다고 배터리 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언택트 뺄 수도 없잖아. 게임즈 뺄 수도 없잖아.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씨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텼던 IT 반도체 섹터에서 대장들이 1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요때부터 이제 시장과 연동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달까지는 귀족 신분을 유지를 한 거죠. 양반 신분. 그리고 2022년 1월 달부터는 양반에서 평민으로 내려온 거예요. 양인으로. 양인 수준으로 내려온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과 같이 떨어지면서 노예까지 가지는 않는 거죠. 노예 신분까지 가지는 않는 거예요. 노예는 시장이 빠질 때 빠지고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빠지고 이게 노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이. 그래서 지금은 양반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평민 수준 정도는 유지를 해준다. 평민이라는 거는 지수 수익률 정도는 연동이 되는 주식이더라.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다고 이제 급감하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정도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수익률은 얼마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냐면 요번에 코스피 지수가 2180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건 2019년도 최저점 밸류예요. 코스피 지수가 1890대를 환산을 하게 되면은 네. PBR 한 0.81 정도 되는데 요번에 2180이 그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주식은 11,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시장 수익률은 요때 10% 올랐습니다. 저점 기준으로. 이 주식은 21%선 정도. 곱하기 한 2배수 정도로 움직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코스피 지수가 얼마 정도 올라갔냐면 17%선 정도 올라갔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9월 말에서 11월 달까지 17%선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이때 이 주식은 6% 올라간 거니까 시장 수익률보다는 약간 좀 2배 정도는 안 되지만 한 1.5배에서 한 2배수 정도 수익률 정도는 좀 연동이 되는 형태구나. 요거 정도 좀 감안하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우리가 좀 앞으로 지수 관련된 대응을 할 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2,428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더 뻗게 되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10%선 정도 올라왔으니까 요거에서 한 2배수 정도 되면 한 20%선 정도 되는데 그럼 얘는 한 30%나 한 40%선 정도 되면 좀 막힐 수 있다라는 걸 좀 대비를 좀 하고 대응을 하면 좋겠죠. 그 가격대를 환산을 해버리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15,000원 내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냐면 15,000원에 좀 가까울수록 한 준비하는 거죠. 한 14,000원 좀 넘어가면서 한 15,000원 좀 가까울수록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중 한 일부 좀 회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지수 좀 조정 나왔을 때 다시 밑에서 사는 식으로. 그래서 15,000원에 가까울수록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재매수 타임을 좀 더 매도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한미반도체 코스피 지수와 연동돼서 주가가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15,000원을 기준으로 수익을 실현하시는 전략, 또 조금 더 하락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에 투자의 신 2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올려주세요. 전문가님과 함께 그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분석, 우리 또 재밌는 이야기까지 모두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들어오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또 현재 시청자님의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또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전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한가 좋아요 님께서 삼성물산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1만 9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네요. 실적도 너무 좋고 자사주 소각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사긴 했는데요. 좀 봐주세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오늘 11만 8,8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고요. 비중을 근데 또 30%로 과감하게 좀 두둑하게 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 또 자사주 소각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울면서 지금 보내주셨어요. 막상 사고 나니까 살짝 좀 불안하신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삼성물산은 중간 정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주사잖아요. 네. 지주사를 볼 때 실적이 좋아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모멘텀이 붙을 때 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비싸거든요.
지주사는 실적이 박살날 때 사야 돼요. 그래야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자회사 관련된 게 턴어라운드 좀 되는 거를 보고서 우리가 투자 시점을 좀 잡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물산은 자회사의 실적을 보고 또 투자하면 안 됩니다. LG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사업하는 비즈니스가 강하니까요. 네. 근데 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전자 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 삼성 이 생명,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어떤 이 삼성그룹 내에서의 지배구조 관련된 중심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연동된다기보다는 지배구조 이슈로 시장에서 던져졌느냐, 사그라드느냐를 보고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하면 나쁘진 않아요. 자사주 소각을 하면 어쨌거나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주주의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자사주 소각도 이런 게 있어요. 화끈하냐? 화끈해야지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화끈하지 않으면 뜨뜻미지근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회사에서 남는 잉여금으로 하는 거니까 네. 차라리 그걸로 배당금을 더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고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좀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얘 혼자의 움직임을 보기보다는 다른 지주사하고 얼마나 엮여 있느냐 같이 보면 좋습니다. 보게 되면 LG라는 기업이 지금 60에서 막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LG고 제가 삼성물산하고 LG는 완전 다른 기업이잖아요. 근데 주가 흐름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것 같아요? 위에는 이제 LG고요. 네. 아래는 이제 삼성물산이에요. 조정 반등 나오고 밀리고 반등 나오고. 맞아요. 근데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LG가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완전 다른데 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엄밀히 완전히 다른 기업 아닙니까?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기업이 완전 다른 기업이잖아요. 근데 차트 보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 투자할 때도 삼성전자 좀 올라가면 하이닉스 사려고 하죠.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려고 많이 올라가면은 하이닉스라도 지금 사야 되나? 맞아요. 이런 생각하고 LG 에너지솔루션 급등하게 되면은 뭐 삼성 SDI나 일진 사야 되나? 그리고 대기업들 다 놓쳐버리면 좀 조그마한 기업들 신흥 SEC, 엔캡 사려고 하시죠? 왜 사려고 하십니까? 왜? 이런 거 잘 그 사는 순간에 갑자기 그 기업이 실적이 좋아 보여서 사세요? 아니면 1년 프로젝트 딱 설정한 다음에 비중 몇 % 기다렸다 사세요? 올라가는 거 눈을 딱 보고 놓쳐가지고 이거 빨리 사서 돈 10만 원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물 타야 되나? 그래서 사야겠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서 사야 되는 이유 막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찔리네요. 그리고 나서 사놓고서 떨어지면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이토마토나 이런 데가 좀 물어가지고 정보상담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한 근본 원인을 못 찾으면 또 그런 행동을 또 할 거거든요. 그렇죠. 버릇이 안 고쳐지는 게 그럼 나쁜 버릇 계속 쌓이는 거고. 이런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삼성물산하고 LG하고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연동돼서 그런 거예요. 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 증권사 같은 경우를 보면 수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ETF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상품도 있고 바이오 같은 상품도 있고 이런 지수와 묶어서 묻는 상품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험하더라도 주식하고 같이 묶는 상품도 많잖아요. 매일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이 하루하루 삼성물산 이번 달 실적 좋냐? 아니면 LG 실적 나쁘냐? 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돈 엮어가지고 야 1,000억 딱 뿌려줄 테니까 얘 20%씩 사고 10%씩 사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기계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고 있는 거는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지만 막상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건 이쪽 자금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살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 매일 주식 사실 수 있냐고. 못 사죠. 근데 그쪽 매일 살 수 있어요. 돈 매일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을 우선해서 내가 좋게 보고 있는 걸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돌아가고 있는 생리를 먼저 본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좋은 결과가 계속 만들어질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 계속 제거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수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고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만 임팩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0%의 비중은 지배구조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중심 화두가 될 거야 하고 베팅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과도하면 견디기가 힘들죠. 시장 수준이 못 이겨버리면.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저는 한 15% 미만으로 가져가길 권장합니다. 적어도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그리고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대신 승부를 볼 정도로 30% 비중을 실을 만한 정도로 최우선 종목은 좀 아니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저는 비중 15%로 홀딩하시자라는 의견이고 15%는 차라리 좀 더 가벼운 주식 하시고 그죠? 주도산업 쪽에 좀 거래하시길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대도 우리가 한번 좀 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네. 자, 이 주식 보면 이때가 이제 한 7%짜리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2022년 4월 28일 여기다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요걸로 이제 우리가 추억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양봉이 얼마나 그냥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거래하기 싫었으니까. 너로 인해 드디어 60일선도 돌파하고 드디어 이제 박스권 상단에 오구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 같은 장대 양봉이에요. I love you 이런 양봉인 거죠. 근데 그 이전에도 한 번 있어요. 여기서도 한 번 양봉이 있어요. 네. 그죠? 그 이전에도 보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1년도 12월 초 한 4.5%짜리. 그러니까 한 11만 원하고 11만 5천 원 정도는 두 번 정도 시장에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단 11만 원, 15만 원. 요 구간에서는 하단 박스 결정 쾅쾅쾅. 삼성물산이 뻘짓하지 않는 이상 요 가격은 싼 거로 결정하겠다. 쾅쾅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오랜 기간 하다가 돌파하고 또 빠지고 돌파하고 빠지고 하는데 요 가격대를 잘 보시게 되면 요 매물대가 계속 쌓여있던 가격대들을 보시게 되면 요 가격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죽이면 또 살리고 11만 원도 가까이 오면 또 살리고 그 다음에 11만 5천 원 돌파하다가 또 이 가격 잘 있나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11만 5천 원이라는 이 가격이 삼성물산한테 되게 귀한 가격인 거죠. 이게 아래쪽으로 11만 원, 위쪽으로 한 11만 5천 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월봉을 한번 볼까요? 11만 원과 11만 5천 원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일봉에서는 봤으니까. 자, 요거를 그리고 길게 한번 우리가 한번 회복을 해볼게요. 자, 길게 한번 해보면. 자, 이 가격은 우리가 아까 일봉에서 도장 쾅쾅쾅 찍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삼성물산은 11만에서 11만 5천 원은 악재가 나와도 그냥 바텀으로 형성을 하세. 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이 핵심 프리미엄도 있고 적절한 기업은 아니지 않는가. 그죠? 그래서 11만 원과 10만 원 러시아 전쟁이 나든 금리가 6%를 가든 코스피가 2200을 가든 요 자리는 바텀으로 도장 쾅쾅쾅 이렇게 찍은 자리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요번에 코스피 지수가 빠진 거는 그 3,300에서 쫙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과거로 가보는 거예요. 3,300에서 2,100으로 갔었을 때는 2021년도 8월 달을 고점이 그때가 3,310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쫙 빠진 건데 그 이전에도 11만 원 자리하고 요 자리는 되게 중요했던 가격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가격대를 보면.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가격이 아닌 거예요. 이 2016년도하고 17년도는 우리나라 반도체 빅사이클 막 터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가격도 아니고 요 가격대는 그러니까 삼성물산한테 되게 귀한 가격인 거죠. 코스피 지수는 저 때는 1800대에서 2200 박스권대의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3000이든 2600이든 2200이든 나는 모르겠고 삼성물산 나는 대한민국에서 11만 원, 11만 5천 원 바텀일세 도장 쾅쾅쾅 그 자리에서 사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손해는 안 볼 것세 이렇게 삼성물산이 선전포고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도 신호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로 점핑 나오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투자 주체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붙거나 이런 거는 지배 이슈 좀 줘. 삼성 지배 구조 이슈 좀 줘. 던져주면 한번 시세 딱 터지는 거고. 지배 이슈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가격대에서 그냥 머무르는 거지. 그러니까 11만 9천 원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닌데 네. 이게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져갔었을 때 비효율적이 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이게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비중을 하실 거라면 한 15% 내외 하시면 이건 좀 해볼 만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자, 삼성물산 진단 도와드렸고요. 일단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계속해서 바닥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 또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이슈가 나와 줄 것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슈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번 체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30%의 비중이 조금은 무겁기 때문에 좀 줄여볼까요? 절반 덜어내고 15%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번 보유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손나경님께서 제발 제 종목도 좀 봐주세요 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정말 믿음이 갑니다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궁금하신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8,400원이고요. 비중을 60% 가지고 계시는데요. 물타기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표가까지 올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 기업이 장기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3일 연속 오름세인데 내일이 더 궁금하네요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비중도 지금 많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실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그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종목은 6%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윗꼬리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것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7,600원까지 갔다가 6,900원에서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요거는 이제 매매죠, 매매고 매매다. 매매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성 쪽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이제 전자결제나 소액결제 관련된 그래서 덩치가 좀 크지는 않다 보니까 네. 좀 트레이딩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죠. 이런 기업 투자를 할 때는 테마를 만드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쪽 테마를 형성할 거냐. 그리고 이쪽 테마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1950년도 6.25가 딱 터졌어요. 근데 내가 서울에서 김밥하고 떡볶이를 팔고 있었어요. 중심지에서, 명동에서, 한가운데. 손님도 겁나 많고.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가게를 네. 팔아야 됩니다. 권리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팔죠? 그렇죠. 빼앗길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25라는 변수가 쳐서 전쟁통이 나게 되면 아무리 중심지에서 맛집이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으면 맛집 같은 경우는 살아남아요. 그죠? 장사는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배달을 하든 그리고 맛집은 또 사람들이 기다렸다 가곤 하거든. 맞아요. 그죠? 전쟁은 아예 할 수가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전쟁은 이런 방해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씨알도 안 먹히는 시장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뭔 권리금이야 나라 빼앗기게 생겼는데 이런 사태가 있었을 경우에는 권리금이나 그 기업이 그 김밥집에서 김밥을 맛있게 만드느냐 여부가 네. 전혀 그 가격 협상하는데 아무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 같은 이런 요인이면 조금 기다리면 되겠네 하기 때문에 약간 가격 가지고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테마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누구냐? 전쟁과 같은 방해꾼이 뭐가 있을까요? 해킹? 해킹? 그렇게 뭐가 생각할 있지? 수도 있겠다. 뭐가 있지? 뭐 여러 가지 시야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한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방해꾼이 없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 벌려면 네. 수익 날 생각하기 전에 방해 요소부터를 찾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갤럭시의 머니트리 같은 경우를 보면 시가총액이 2,700억인데
지금 현재 시장이 이런 주식들의 방해꾼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은 금리 인상 공포예요. 그래요. 네, 그렇죠. 금리 인상 공포가 되게 되면 네. 그 돈들은 완전 한가운데로만 쏠리니까 아, 돈이 한가운데만 그치, 쏠려요. 이쪽으로 안 가고. 그렇죠. 근데 그 방해 요소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라진 완화되고 상황이죠. 있죠. 그렇죠. 그 사라진 상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은 복수를 지금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뭉쳐있거든. 2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1년 반 동안. 이놈의 시장 반등 나오기만 해봐. 내가 제대로 먹을 거야, 내가. 1년 반을 기다렸다, 이놈의 시장. 나 끝까지 내가 안 팔았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금들이 있냐면, 신용이 일단 3번에 의해서 3번 정도 크게 청산된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썩은 부위가 많이 지금 도려낸 상태인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이 3번 정도 크게 청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개인 물량들이 많이 빼앗겼어요. 외국인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들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묵직하게 있을까요? 가벼워질 수 있어요. 왜? 썩은 살이 많이 도려나는 상태고 선수가 많이 지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퇴출된 사람들 이제 나오고 새로 물 들어올 사람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걸 공격하려고 하는 투자 주체도 지금은 약간 마음이 온화스러운 거죠. 아, 이번 니들 좀 숨 좀 쉬어야지. 공포는 내가 당분간 안 준다. 내가 적당히 먹어라. 내가 괴롭히지는 않는데 좀 적당히 놀아. 좀 적당히 가야 할 건 보여.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방해꾼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생각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런 주식을 거래하기 데 있어서 방해꾼은 일단 없구나. 어휴 다행이다. 그럼 이것 좀 한번 매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전에는 아예 분석조차 필요 없었다는 것이. 이게 먼저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는 거냐면 밸류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는 건 아니고 효성계열사 쪽이니까 먹고는 살아요. 직원들 월급은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 대응을 하더라도 조금 더 수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락 추세를 걸어 놓는데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기업을 바라볼 거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술적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제 오락가락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이 나오고 있는 이 거래량은 그냥 짧게 끝내려고 하는 거래량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6월 달에서 이제 7월 달 한 8,300원 선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첫 번째가 중요했던 시점이 9월 말이에요. 9월 말, 이때. 그리고 3, 4월 달, 이때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한 2,600 정도 됐었을 때거든요. 이 정도까지 목표치를 잡는다고 한다면 저는 8,300원 선 정도, 8,300원에서 8,500원대까지는 좀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도 시기를 8,400원 정도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적고 그래서 목표치를 조금 한번 욕심내보자.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정말 오랫동안 계속 물타기 하시면서 지금 이 종목 잘 가지고 오셨는데 매수가까지 딱 목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가 되고 있고 종목도 방해 요소 없이 조금은 가볍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보스타 한번 살펴볼게요. 유튜브에서 전정희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3만 원,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로보스타도 지금 차트 모습으로만 보면 갤럭시와 머니트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워낙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투자 소식이라든지 AI 관련된 모멘텀까지 좀 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늘 3450원의 거래를 마쳤거든요. 시청자님이 오늘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더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로봇에 대한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해가지고 전망, 산업에 대한 전망, 성장성은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과 함께 이 로보스타의 전망은 어떨까요? 전망은 당연히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뒤집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좋습니다. 돼요. 로봇 관련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작년도 한 3분기부터 삼성도 맞아요. 로봇 쪽 관련돼서 또 LG도 로봇 쪽 관련되어서 많이 이제 IR 활동을 통해서 많이 알렸죠. 네. 그럼 그때는 왜 안 사요? 그때 그렇게 전망이 좋다는 건 그때도 상세하게 나왔을 텐데. 그때는 하다못해 지금은 3만 원인데 16,000원, 17,000원 했을 때가 지금 무려 한 6개월이 넘게 있었는데
자, 로봇 관련된 거 좋다면서요. 그럼 16,000원, 17,000원대는 왜 안 사냐는 얘기예요. 좋다면서. 네. 그러면은 3만 원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6,000원, 17,000원대는 잘 몰랐는데 내가 그때 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엔터는 못 누르고 올라간 거 보고서 내 말이 맞았지. 이런 식으로 결과 나온다면 스스로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가들은. 이거를 기분 나빠하면 하수입니다. 투자했는데 아무런 도움 안 되고요. 그건 그냥 스스로 바보 되는 행위인 거고 스스로 항상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주식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금 시장에서 핫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진짜 좋다고 생각했으면 그 이전부터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왜 그때 나는 못 샀느냐. 그러면 앞으로 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스스로 되뇌겨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소중한 돈이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그렇죠. 되고. 똑같은 돈인데 이거 제대로 투자 습관 안 갖춰지면 또 잡아먹히는 거거든. 이전 태주 이방원처럼. 3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3만 원에 2년 샀으면 전에 매수를 하셨대요? 예? 2년 전에. 2년 전에 매수면 그때도 2년 전에 매수면은 거의 때. 최상단에서 사셨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그죠? 그럼 보세요. 2만 원 하늘에 샀잖아요. 네. 하늘에서 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더 뿜을 수도 있어요. 위로 이렇게 더 뿜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싸게 사서 들고 갔었을 때 전략을 세우는 거하고 3만 원씩 전략을 세우는 거하고는 더 간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꼭지에서 지금 대응을 한 거니까. 3만 원은 거의 꼭지에서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회복돼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근데 그 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잘 한번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되게 그 소중한 거예요. 되게 귀하신 돈일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주식이 상방은 열려 있는데 죽고자 한다. 그러면 28,000원을 깰 거다. 이 의견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8,000원이 깨지면은 이 주식은 이 상승이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물량을 저는 일부라도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가가 너무 높게 진입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이 물량을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28,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좀 가져가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져가는 거냐면 로봇 관련된 게 아마 로봇스타만 있지 않고 관련된 테마가 있을 거예요. 걔네들 묶음이 있을 텐데 같이 보통 연동됩니다. 그 연동된 주식들 가운데 뭔가 하나 폭락 나오는 주식이 있기 전까지는 유동성이 빠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의견은 위쪽을 목표치는 정하지 않는다. 로봇 테마 묶음과 같이 대응을 하시고 내가 이 주식을 물량 회수할지 말지는 내가 진입하는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진입 가격이 애초에 높으니까 28,000원을 마지노선으로 놓고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제가 대응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2년 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오면서 기회가 왔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조금씩 이제 덜어내면서 빠져나오는 시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28,000원 이 가격대를 꼭 염두에 두시고 28,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 다만 수익 실현에 대한 타이밍도 조금 더 부지런하게 빠르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조금 빠르게 살펴볼까요? 바람개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사마 알미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그동안 수익이 있었지만 다시 사려고 하니까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매수 가격을 정하기가 힘듭니다. 매수 가격대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마 알미늄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2배 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 그래도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하면서 39,100원에 올라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나한테 그동안 수익을 줬던 이 종목 다시 한번 수익을 조금 더 받아보고 싶다. 재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계시는데 그 타이밍 어떨까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신고가 부근에서 내가 진입을 하려면 가격이 높더라도 주가는 훨씬 더 갈 수 있거든요. 장세가 받쳐주면 훨씬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장세가 받쳐주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온화해지는 머물러 거지. 있는. 온화된 시장인 것이지 금리 인상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온화해진 거지. 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불리한 게임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일찍 샀었으면 대응 전략은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지금 들어가는 거는 신고가를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가를 노리고 좀 들어가려면 최소한 뭐도 있어야 되냐면 기간 조정이라도 있어야 돼요. 신고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이라도 해서 가격 조정은 좀 퉁치더라도 기간으로 퉁치는 거죠. 6개월이나 뭐 3개월이나 기간 조정해서 매물 수확 한번 됐을 때 그러면 또 고점에서 박스 가격대를 만들어요.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진작에 매수했으면 좋았으나 지금은 타이밍적으로 기간 조정이 나와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매매로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스킬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지금 바로 당장 들어가기에는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그 안에서 박스권 대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간 조정을 조금 더 충분히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조언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또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에 대한 꿀팁들도 많이 전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 또 훈련하는 시간들도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